자, 무닥 비상 광장 보겠습니다. 자습서 437쪽에 작품 개관 먼저 볼게요. 자, 자습서 437쪽 개관 봅시다. 자, 장편 소설이라고 돼 있고 사회 소설, 분단 소설 뭐 이거는 뜻 모르신 거 없을 거고. 자, 관념적이다, 철학적이다라는 말 나오는데 이거는 같은 카테고리를 묶으세요. 이제부터. 공부하는데 관념적이니 철학적이니 혹은 이성적이다 이런 얘기 있지. 완전히 같은 말은 아니야. 완전히 같은 말은 아닌데 그냥 비슷한 뉘앙스로 잡으세요. 뭔가 뜬구름 잡는 얘기들, 추상적인 이야기들, 어, 구체적이지 않은 반대말이 뭔가 구체적이다, 현실적이다 이런 얘기가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뭔가 뜬구름 잡는 얘기야. 이 작품 같은 경우도 자유주의냐 뭐 사회주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래서 관념적이고 철학적이고 회고라는 거는 과거 되돌아보는 거. 회고는 되돌아보는 거. 8.15 관복에서 6.25 전쟁까지 회상이고요. 타고로는 배예요, 배. 이틀간 이야기. 그래서 남한과 북한 회상이고 실제로는 인도 양이랍니다. 자, 시점 전지적 작가고요. 분단 상황 이념 대립. 이념이라는 말이 이제 앞으로 뭐 이데올로기라는 말 여기 나오네요. 이데올로기란 말도 나오는데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보통 뭐 사회주의 지금 이 소설 같은 경우는 사회주의랑 민주주의잖아. 자유주의죠. 그래서 이런 주의 붙은 말들 이런 것들을 이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자본주의, 뭐 주의 있죠. 전체적으로 회상이 많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게 마지막에 배 타고 가는 장면이거든. 이런 배는 아니고 좀 더 좋은 배인데 어쨌든 간에 배 타고 가는 장면에서 과거를 다 회상하는 거야. 남북한의 이념적 문제를 다룬다. 관념적이다, 철학적이다, 추상적이다. 다 같은 바운더리로 묶어. 느낌적인 느낌으로. 사색 등이 많이 나타난다. 됐습니까? 물론 잘 안 읽히는 거 맞아요. 이 소설. 광장이 저도 대학교 때 이거 과제로 할 때 전문 읽는데 정말 힘들었거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때 EBS 오디오북이란 게 있어. 거기서 이거 읽어주거든. 그거 보면서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쉽진 않아요. 한번 봅시다. 평범한 대학생이던 명주는 월북한 아버지 때문에 치안당국에 끌려가 고초를 겪은 뒤 풀려난다. 아버지가 월북을 한 거야. 그러니까 남한에서도 얘를 예의주시하겠지. 그래서 괜히 취조당하고 이런 거야. 남한 사회 환멸을 느껴서. 그래서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명주는 애인인 윤회를 남긴 채 지도 월북합니다. 헐. 일하게 되지만 현실 속에서 이념이 왜곡되어 개인의 개성과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 획일적인 북한 사회의 현실에 실망하고 방황한다. 자, 여러분, 이 소설은 북한만 까는 게 아니에요. 앞에서는 뭐 남한에 대한 환멸을 느끼잖아. 남한도 비판하고 북한도 비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명주는 북에서 은혜라는 애를 만나서 사랑하고요. 와씨, 남한에는 윤혜가 있었는데 인기남입니다. 인싸예요. 삶의 돌파구를 찾으려 하지만 은혜가 유학을 떠나면서 좌절된다. 이거 러시아로 유학 가거든요. 발레리나야. 6.25 전쟁이 일어나자 인민군 장교 그러니까 북한군으로 명준이가 남한에 쳐내려갔다? 쳐내려간 거죠. 간호장교가 되어 참전한 은혜를 다시 만나요. 헐. 그러나 은혜는 명준의 아이를 가진 채 죽고 따이. 명준은 포로가 되어 송환을 위한 심사를 받는다. 자, 그래서 포로로 잡힌 상황. 근데 이거 전체가 전부 다 뭐라고? 과거 회상이에요. 방 안의 생김새는 통로보다 조금 높게 설득자들이 앉아있고. 자, 양쪽에서 남한은 남한으로 오라 그러고 북한은 북한으로 오라 그래요. 포로는 왼쪽에서 들어와 바른편으로 빠지게 돼 있다. 왼편 바른편이 오른쪽이에요. 오른쪽이 바르다. 네 사람의 공산군 장교와 국민복을 입은 중공 대표, 중국 사람 합쳐 5명. 그들 앞에 가서 걸음을 멈춘다. 앞에 앉은 장교가 부드럽게 웃으며 이유는 설득해야 되니까. 그지? 강압적으로 말하면 설득이 안 될 거 아니야. 부드럽게 말합니다. 동무 앉으시오. 명준 움직이지 않았다. 명준이라고 말하니까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동무는 어느 쪽으로 가겠소? 중립국.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명준이는 남쪽도 북한도 아닌 제3의 국가 중립국을 선택합니다. 그들은 서로 쳐다본다. 앉으라고 하던 장교가 윗몸을 테이블 위로 바싹 내밀며 말한다. 아마 놀랐겠지. 동무, 중립국도 마찬가지로 자본주의의 나라요. 자, 북한 입장에선 자본주의 나라를 부정으로 보는 거예요. 금줄인가 범죄가 오글 때는 낯선 곳에 가서 어쩌자는 거예요. 자본주의 국가의 부정적인 측면. 이거 계속 문제로 나와요. 북한 측의 논리, 남한 측의 논리. 중립국. 다시 한번 생각하시오.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정이란 말이에요. 자랑스러운 권리를 왜 포기하는 거요? 다시 북한의 인민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왜 포기하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명준이가 중립국을 선택한 배경은 남한에도 실망하고요. 북한에도 실망했다. 그러니까 공공은 외면한 채 사적인 개인에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개인과 사회라고 봤을 때 남한은 개인만 존재하고요. 북한은 또 개인은 없고 사회만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둘 다 싫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중립국을 선택한다. 자, 명준이와 북측 설득자는 외적 갈등 하시면 되겠죠? 이건 어렵지 않고요. 자, 이번엔 그 앞에 앉은 장교가 나앉는다. 동무, 지금 인민공화국에서는 참전 용사들을 위한 연금 법령을 냈어. 돈 줄게 그러는 꼬시는 거죠. 동무는 누구보다도 먼저 일터를 가지게 될 것이며 인민의 영웅으로 존경받을 것이요. 이번에는 혜택을 제시합니다. 전체 인민은 동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어. 고향의 초목도 동무의 개선을 반길 거예요. 중립국. 의지죠. 명준이의 의지적 태도. 항상 인물의 태도가 중요하다 그랬잖아.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상의를 한다. 처음에 말하던 장교가 다시 말합니다. 동무의 심정도 잘 알겠소. 오랜 포로 생활에 제국주의자들의 간사한 게임에 유혹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도 용서할 수 있다. 그런 염려는 하지 마라. 공화국은 동무의 하찮은 잘못을 탓하기보다 동무가 조국과 인민에게 바친 충성을 높이 평가한다. 보복 행위는 없을 것을 약속한다. 동무는 말하는데 딱 끊어버리죠. 순서 교대 원리를 어기고 있습니다. 중립국 역시 강한 의지. 중공대표가 날카롭게 뭐라고 외쳤다. 설득하던 장교는 증오에 찬 눈초리로 변했죠. 처음에 시작은 부드러웠는데. 좋아. 눈길을 방금 문을 열고 들어서는 다음 포로에게 옮겼다. 됐죠? 북측의 제안을 거부하는 단호한 의지적 태도. 명준의 태도가 문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맞죠? 다른 작품이랑 또 연결해서 나올 수 있어요. 태도, 명준이의 태도, 의지적 태도, 단호한 태도. 의지적이고 단호한 거 고르세요. 현대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아까부터 그는 설득자들에게 간단한 한마디만을 되풀이 대꾸하고 지금 자신의 천막을 동시에 진행되고 있을 광경을 여기 봐. 그려보고 있답니다. 자기를 세워보고 있다는 거예요. 뭐 하고 있는 거야? 상상이에요. 이거 실제 아닙니다. 남한군은. 남한을 만나는 건 상상이에요. 지금부터. 자네는 어디 출신인가? 서울이군. 설득자는 앞에 놓인 서류를 뒤적이며 중립국이라지만 막연한 얘기요. 제 나라보다 나은 데가 어디 있겠어요. 외국에 가본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밖에 나가봐야 조국이 소중하다는 걸 안다고 하잖아요. 당신이 지금 가슴에 품은 울분은 나도 안다. 대한민국은 과도기적 여러 가지 모순을 가지고 있는 걸 누가 부정합니까?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나만의 문제점도 있다. 이런 거. 빈부격차라든지 혼란이라든지. 그러나 대한민국엔 자유가 있습니다. 인간은 무엇보다도 자유가 소중한 것입니다. 당신은 북한 생활과 포로 생활을 통해 이중으로 느꼈을 겁니다. 인간은 또 순서 교대 원리를 어깁니다. 중립국. 역시 단호한 의지 계속 똑같다 그죠? 빼먹은 거 있는지 봅시다. 명준이 노려본 이유 이거는 쉽고요. 명준이가 반복한 중립국 이거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되지? 중립국 발음 어떻게 해야 되냐? 중 비음화 일어나야 되잖아. 중립국 그죠? 중립국. 이 남과 북 어느 곳도 선택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네요. 다음
자, 중립국의 의미, 갈등이 없는 공간, 이념이 배제됐다. 그런 게 아예 없는 곳. 그래서 남과 북 둘 다 비판한다는 거. 자, 북측의 설득 방식은요. 다양한 혜택을 제시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불안감 해소. 너한테 뭐라고 안 할 거야. 보복행위 없을 거야. 하는 거. 뻔한 건데 문제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좀 체크를 해 놓으세요. 남한의 설득 방식은 이념적 우위. 우리에겐 자유가 있다. 자유가 중요하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갑시다. 강요는 아니다. 다만 내 나라 내 민족의 한 사람이 타양 만리 이국에 가겠다고 하니 동족으로서 어찌 한마디 참고되는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까? 감정적으로 얘기하네요. 우리는 이곳에 남한 2천만 동포의 부탁을 받고 왔다. 한 사람이라도 건져서 조국의 품으로 데려오라는 점점점 중립국 똑같습니다. 당신은 고등교육까지 받은 지식인이다. 명준이 원래 대학생이었잖아. 조국은 지금 당신을 요구한다. 당신은 위기에 처한 조국을 버리겠습니까? 지식인일수록 불만이 많다. 그러나 그렇다고 제 몸 없애버리겠습니까? 종기가 났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게 있다고 내 몸에 종기가 하나 났다고 해서 내 몸을 없애버리겠느냐. 초려삼 그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 이런 속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작은 부분 때문에 내 몸을 죽이겠냐. 그래서 요거를 기억해놔야겠네요. 요거 서술형 나올 수 있겠네. 그죠? 종기가 나타내는 거 대한민국의 문제점이에요. 문제점. 과도기적 모습 문제점. 제 몸은 대한민국을 의미하는 거죠. 나라를 버린다는 거죠. 당신 한 사람을 잃는 건 무식한 사람 열을 잃는 것보다 더 큰 민족의 손실이다. 당신 아직 젊다. 할 일이 많다. 나는 당신보다 나이를 약간 더 먹었다는 의미에서 친구로 충고한다. 개인적인 감정. 조국의 품으로 돌아오면 내가 개인적으로도 도와주겠다. 나는 당신을 처음 보았을 때 대단히 인상이 마음에 들었다. 나는 동생처럼 여겼다. 만약 남한에 오면 개인적으로 도와주겠다. 어떠니? 명주는 천막을 올려다본다. 한층 가락을 낮춘 목소리 혼잣말로 중립국. 역시 상상이었습니다. 설득자는 손에 들었던 연필 꼭지로 테이블을 툭 치면서 곁에 앉은 미군을 돌아보겠지. 여기 보면 것이다. 추측이잖아요. 찡긋하고 웃겠지. 추측, 상상이라는 겁니다. 나오는 문 앞에 서서 서기의 책상 위에 명부의 이름을 적고 천막을 나서자 그는 마치 재채기를 참았던 사람처럼 뭘 벌떡 뒤로 젖히며 마음껏 웃음을 터뜨렸다. 중요한 거예요. 실제는 굉장히 허탈할 겁니다. 그죠? 나라를 어쨌든 떠나는 거잖아. 그죠? 비애, 슬픔, 절망 이런 건데 여기서 웃는다는 건 행동의 괴리를 보여준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 예. 그래서 뭐 몰라 후련하다 정도는 가능할 것 같긴 해요. 후련하다. 뭐 선택을 했으니까. 근데 행복은 아니에요. 기뻐서 웃는 건 아닙니다. 되니 그거 좀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행동과 마음의 괴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됐죠? 자 이제 마지막만 보면 됩니다. 다시 자, 제 몸과 종기가 나타내는 거 요거는 서술형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술형 체크하세요. 이런 것까지는 뭐 읽어놔 보세요. 말을 안 듣는다는 거야. 자조적인 웃음 요 표현 좋네요. 자조적. 스스로 비웃는다는 겁니다. 자조적 태도. 스스로 비웃는다. 자, 이거는 그러면 역시 뭐로도 나올 수 있겠어? 태도니까. 태도니까 다른 작품하고 엮일 수 있습니다. 그죠? 김수영의 시 중에 사령이라는 시를 보면 김수영의 시거든요. 우스워라. 나의 영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구절이 있어요. 이게 대표적인 자조적 시거든. 스스로 비웃는 거. 우스워라. 우스워라 찾으세요. 알겠죠? 자, 남층의 설득 방식 역시 별로 어렵진 않은데 시험에는 많이 나오니까 체크하시고. 명준의 태도 단호하다. 강한 의지를 드러낸다. 현재는 중립국을 선택하고요. 과거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구성? 역순행적 구성. 과거에서. 됐죠? 자, 마지막 장면입니다. 책을 모으고 미라를 구경하러 다닌다.
정치는 경멸하고 있다. 그 경멸이 실은 강한 관심과 아버지 일 때문에 그런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인 줄 알고 있다. 명준이의 마음이에요. 명준이의 마음. 전지적 작가 시점. 이거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 명준이 중심으로 얘기를 합니다. 다음은 부채의 안쪽. 자, 여기서 중요해요. 부채의 존재가 중요합니다. 미리 보고 갈게요. 뒤에 보면 요거 있죠. 사북자리란 말이 나오거든요. 이 사북자리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시간 순서로 가는 거예요. 제일 위가 제일 옛날 남한에서 대학 시절. 월북하고 그 다음 포로가 되고 마지막 중립국으로 떠난 현재 이 사북자리. 여기 가장 위태로운 자리. 좁잖아. 점점 갈수록 좁아지는 데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자리예요. 이제 설 곳이 없잖아. 점점. 이쪽으로 갈수록. 점점 줄어들고 있다. 삶의 극한점에 있다. 이 표현이 좋은 거예요. 극한에 있다. 새로운 삶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인식의 전환점이다. 됐죠?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부채 얘기부터. 부채 안쪽 좀 더 좁은 너비에 바다가 보이는 분지가 있다. 거기서 보면 갈매기가 날고 있다. 윤회에게 말하고 있다. 윤회, 날 믿어줘. 알몸으로 날 믿어줘. 고기 썩는 냄새가 역한 배 안에 물결에 흔들리다가 깜빡 잠든 사이에. 이거 지금 그 배예요, 배. 유토피아의 꿈을 꾸고 있는 그 자신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언제야? 어느 배야? 지금 배가 아니고 언제래? 북한으로 밀항하던 때래. 그러니까 부채에서 점점 안으로 갈수록 제일 넓은 부분은 아까 뭐라 그랬어? 남한이고요. 좀 더 내려왔잖아. 이제 북한으로 가는 장면인 거야. 뭘? 유토피아를 꿈을 꾸면서. 북한은 다르겠지. 북한은 좋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북한으로 가던 모습이야. 조선인 꼬로즈 숙소의 창에서 불타는 저녁노래 힘을 부러운 듯이 바라보고 있는 그도 있다. 구겨진 바바리 코트 속에서 시래기처럼 지긋벅 바른 심장을 안고 은혜가 기다리는 하숙으로 돌아가고 9월 어느 저녁. 다 과거입니다. 과거 회상이에요. 나열이에요. 도어의 뒤통수를 부딪히면서 악마가 되지 못한 자기를 언제까지나 웃고 있는 그가 있다. 그의 삶에서는 부채꼴. 넓은 데서 점점 안으로 오므라들고 있다. 점점 좁아들고 있다. 줄어들고 있다. 마지막으로 은혜와 둘이 안고 뒹굴던 동굴이 그 부채꼴 위에 있다. 이거는 전쟁 중에 은혜를 다시 만났어. 죽기 직전에. 만났는데 은혜가 포탄 맞고 죽어요. 그 장면이에요. 사람이 안고 뒹구는 모습은 꿈이 다르지 않으니 어디선가 그런 소리도 들렸다. 지금은 사북자리 가장 위험하다는 겁니다. 삶의 광장은 좁아지다 못해 끝내 두 발짝을 차지하는 넓이가 되고 말았다. 딱 서 있을 공간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두 발자국의 공간밖에 안 남았대 이제. 자 이제는 모른다. 모르는 나라. 아무도 자기를 알리 없는 먼 나라로 가서 새 사람이 되기 위해 배를 탔다. 사람은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자기 성격까지도 마음대로 골라 잡을 수 있다고 믿는다. 성격을 골라 잡다니 모든 일이 잘 됐다. 다만 한 가지만 없었다면 그는 두 마리 새들을 방금까지 알아보지 못했다. 무덤 속에서 몸을 푼 한 여자의 용기를, 방금 태어난 아기를 한 팔로 보듬고 다른 팔로 무덤을 깨뜨리고 하늘 높이 치솟은 여자. 지금 아까 은혜가 임신한 상태였거든. 아기를 낳은 건 아니에요. 임신한 채로 죽은 거야. 자, 돌아서서 마스트를 올려다본다. 이거 배예요. 그들은 보이지 않는다. 바다를 본다. 큰 새와 꼬마 새는 자 갈매기인지 기러기인지 모르겠는데 얘를 봤는데 이거는 그 여자친구 북한 여친과 뱃속에 있던 아이를 의미합니다. 바다. 그녀들이 마음껏 날아다니는 광장을 명주는 처음 알아본다. 자, 그럼 여기서 바다.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이죠. 이상적 공간이에요. 부채꼴 사북자리까지 뒷걸음질 치는 그는 돌아선다. 제정신이 든 눈에 푸른 광장이 거기 있다. 됐습니까? 자기가 무엇에 홀려 있음을 깨닫는다. 넉넉한 뱃길에 여태껏 알아보지 못하고 숨바꼭질하고 피하려 했던 총으로 쏘이려고까지 한 일을 생각하며 무엇에 씌었던 게 틀림없다. 처음에는 그 새들을 자기를 감시한다고 생각하고 죽이려고 했거든. 큰일 날 뻔했다. 큰 새 작은 새는 좋아서 미칠 듯이 물속에 가라앉을 탁 스치고 지나가는가 하면 되돌아오면서 그렇다고 한다. 무덤을 이기고 못 잊을 고운 각시들이 부른다. 내 딸아 비로소 마음이 놓인다. 옛날 어느 벌판에서 겪은 신내림이 떠오른다. 그러자 이렇게 이별을 타고 가다가 벌판을 떠올린 일이 딸을 부리고 있는 일이 떠올랐다. 거울 속에 비친 남자가 활짝 웃고 있다. 여기서 결심이란 건 바다로 가겠다는 결심이죠.
바다가 진정한 자유의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다로 가는 결심. 즉 현실에서는 뭐 하는 거야? 다이예요. 맞죠? 다이라는 겁니다. 자, 두 마리 새가 원래는 감시자였는데 이제는 은혜와 딸로 보인다. 다음 푸른 광야. 이거 중요합니다. 알겠죠? 긍정이라는 게 중요해요. 긍정이라는 게 이상향이에요.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념이 배제되고요. 사랑과 자유라는 참된 공간, 긍정적 공간. 꼭 중요합니다. 자, 배의 선장입니다. 선장, 문을 두드린 소리에 잠자리에 몸을 일으켰다. 마카오에 닿으려면 아직 일렀다. 무슨 일이냐? 석방자가 행방불명됐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누구냐? 미스터 리 명준입니다. 명준이가 바다에 투신했다. 죽은 거예요. 자, 이게 조금 여러분한테 납득시키기가 어려운 건데 현실에서 죽음은 자살을 했다는 거는 굉장히 부정적인 거잖아. 원래 우리 맞죠? 자살이라는 거는 부정적인 건데 문학에서 지금 여기서는 명준이가 자살을 했다는 게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진정한 자유를 찾아갔다 정도로 해석을 원래 문학에선 해요. 그래서 바다라는 공간이 명준이 죽은 공간, 죽음의 공간, 부정적인 공간이라고 하지 말고요. 명준이가 진정한 자유를 찾아 떠난 긍정적 공간으로 해석을 해줘야 돼요. 알겠죠? 이튿날 남중국 바다로 갔대요. 흰 바다새들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는다. 마카오의 다른 데로 가버렸다. 됐죠? 이게 진짜 소설의 마지막입니다. 됐죠? 그래서 지금 앞부분에서 이제 남한 쪽과 북한 쪽이 서로 설득하는 거. 근데 남한은 상상이라는 거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기 과거 쭉 얘기하는 거는 그 부채에서 사북자리가 어떤 의미인지 그거 체크하시면 되고 새 두 마리 역할 그리고 바다의 의미까지 됐죠? 자, 중립국은 인연과 갈등이 없는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처음에 선택을 했고요. 벗어나는 곳이라고 돼 있잖아. 플러스라고 봐야죠. 이념이 배제되고 존재하며 개인적과 사회적 삶이 공존하는 개인적 삶이 남한을 의미한다고 치면 사회적 삶은 북한을 의미하는 거잖아. 남한은 개인만 있고 북한은 사회만 있는데 이게 공존하는 세상, 좋은 세상이라는 거야. 됐죠? 자, 자습서대로 일단 저는 설명할게요. 이건 뭐 문학 비평가들의 의견은 다 다르니까 우리 자습서로 합시다. 학교에서 한 대로 하시고요. 자습서랑 학교 선생님 설명이 다르면 학교 선생님대로 가세요. 자, 진정한 사랑을 성취하고 이데올로기의 허상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이념 선택의 한계와 분단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 이건 플러스예요. 그죠? 하지만 지식인의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선택으로 현실 도피적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 학교에서 한 대로 합시다. 학교에서 한 대로. 됐니? 자, 이거 뭐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죠? 북측의 논리 읽어보시면 돼요.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 부채. 부채는 명준의 삶을 보여주는 거. 사북자리 이게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극한적. 새로운 삶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인식의 전환적. 그러니까 중립국을 선택하게 되는 거지. 두 마리 새는 은혜와 임신하고 있던 아이라고 보자. 자, 이거 보시면요. 광장은 대중의 밀실이며 밀실은 개인의 광장이다. 그냥 쉽게 말씀드릴게요. 광장은 북한이에요. 밀실은 남한이에요. 그러니까 남한은 밀실, 개인의 자유는 있어. 근데 밀실밖에 없는 거야. 사회를 위한 사회적 공간인 광장이 없는 거고 북한은 광장만 있으니까 개인을 위한 밀실이 없는 겁니다. 인간은 이 두 가지 공간에 어느 한쪽에 가두어 버리면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남한과 북한은 한쪽만 있는 상황이지. 그럴 때 폭동의 피가 흐르고 밀실에는 광란의 부르짖음이 나온다. 우리는 분수가 터지고 밝은 햇빛 아래 묵꽃이 피고 영웅과 신들의 동산으로 치장이 된 광장에서 바다처럼 우람한 합창에 한몫 끼기를 원하며 그와 똑같은 진실로 개인의 일기장과 저녁에 벗어놓은 채 새벽을 입고 간 애인의 장갑이 얹힌 침대에 걸쳐 앉아 광장을 잊어버릴 수 없는 시간을 원한다. 말이 좀 복잡하게 돼 있는데 그냥 광장도 필요하고 밀실도 필요하다 이 얘기예요. 밀실이 남한, 광장이 북한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북한은 광장만 있다고. 남한은
밀실만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니? 자, 명준이 중립국을 선택한 이유는 남한과 북한 다 싫으니까. 그죠? 둘 다 절망적으로 인식해서 그렇다라는 뻔한 얘기. 자신 어떻게 생각하느냐? 생각 많이 해보세요. 됐죠? 오케이. 이까지입니다.